네, 반갑습니다. 저는 수능 수학을 가르치는 전인덕 선생님이라고 하고, 오늘 여기서 이제 고2를 대상으로 선수능반 설명회를 하는 거예요. 고2 여름부터 시작해서 고3 이제 마지막 수능까지 끌고 가는 수업에 관한 설명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설명이랑 그다음에 수능 수학이 지금 어떤지, 그리고 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뭐 제 이름은 전인덕이고, 저는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했고, 다원교육 외에도 이투스라고 아시죠? 이투스 온라인 수능 강의를 올해 런칭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아이디 수학이나 SNT 다른 학원에서도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유튜브에다가 전인덕이라고 치면 제 영상에 많이 나오거든요. 혹시나 제 수업이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를 아이에게 보여주시면은 이렇게 수업하는구나를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이투스 제 페이지 얼굴이고, 그 다음에 요거 제 유튜브 채널에다가 영상 열심히 올리고 있고요. 매주 한 개씩. 이 책은 제가 좀 항상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제가 책을 한번 쓴 적이 있어요. 저는 그 학원을 1분도 안 다녔거든요. 고등학교 때. 완전 혼자 공부한 케이스인데, 근데 사교육업자가 이런 책을 쓴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뭐 저 때나 어머님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랑 공부는 다 똑같거든요. 수학을 잘하려면 많이 고민하고 많이 풀고. 근데 요즘에 워낙 학원이 많고 컨텐츠가 많으니까 학생들이 이제 본질을 많이 잃어버리는 것 같아서, 이 책은 이제 어떻게 하면 학원을 잘 다닐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제 노하우를 담아서 쓴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4년 정도 전에 나온 책인데 잠깐 네이버에도 베스트셀러 올라갔다가 내려온 상황이고요. 이건 제 실제 고3 커리큘럼인데 오늘은 고2 위주로 설명할 거라서 요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실제로 제 책들 이렇게 나와 있고, 뭐 기출 분석서도 있고, 뭐 다른 책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고3이 조금 있으면 엔제를 풀게 되거든요. 엔제 같은 것도 출시가 되고, 제가 만든 모의고사도 있어요. 강사 모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강사 모의고사를. 여기가 이번에 6월에도 적중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돈을 되게 많이 써서 만드는 거라서 제가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이것 때문에 결혼을 못 할 것 같거든요.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가지고 컨텐츠 비용에다가. 그래도 어쨌든 좋은 컨텐츠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재능 노력 중에 뭐가 중요한가거든요. 왜냐면 여기 모이신 분들이 목표가 우리 아이가 수능 수학을 다 맞을 수 있을까? 다 맞으면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거고, 저도 항상 이 생각을 하거든요. 재능과 노력 중에 뭐가 중요한가? 이것들을 제 기출을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자면, 그 조금 아셔야 될 게 2년 전이면 2023년이잖아요. 그때 6월 이후로 당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을 한번 바꿔야 한다라고 해서 수능이 한번 좀 바뀌었어요. 그때 나왔던 공통에서 가장 어려운 게 22번이었고, 이 문제가 정답률이 이제 2%가 안 됐는데, 막 대치동 암흑 스킬 같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무슨 다양한 스킬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게 전혀 필요가 없었고, 그냥 그래프 잘 그리고 계산 잘하면 되는데 아이디어가 필요한 문제가 이제 어렵게 나온 적이 있어서, 뭐 이건 제 풀인데 이런 식으로 왼쪽에 보시면 막 그래프를 그려가고 계산까지 해야 돼서 되게 어려운 문제였어요. 제가 봐도. 근데 지식은 많이 필요 없는 그런 문제였다. 이런 게 2년 전에 나왔고, 작년 수능은 이제 뭐냐면, 이 작년 수능인데 제가 지금 N수생 수업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반수생도 많이 하고. 또 뭐 틀렸냐 물어보면은 공통에서 가장 많이 틀린 게 이제 이 문제인데, 뭔가 이제 이게 어떤 문제냐면 그냥 쉽게 말하면 신유형이에요. 신유형. 풀이가 이게 다거든요. 누가 풀어도 이렇게 풀 수밖에 없는 간단한 문제인데 포장지가 좀 어려워서 해석을 못해서 틀린 친구가 되게 많아요. 작년에 이제 많이 틀린 게 이 문제랑, 그 다음에 요게 수열 문제인데, 이런 수열 문제는 이게 풀인데, 이건 서울대 수학과 교수님이 와서 풀더라도 이렇게 풀어야 돼요. 누가 풀더라도 이럴 수밖에 없는데, 이게 뭔가 많죠. 그러니까 많은 거 조사를 해야 돼서 한두 개 누락하면 틀리게 되는 유형이라서, 재수하는 친구들이 한 개나 두 개 틀린 친구가 많아요. 공통해서 거의 다 이 두 문제를 틀려가지고 재수를 하더라고요. 거의 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게 잠깐 기조였다라는 건데, 그럼 또 수능이 이럴 것이냐라고 한다면, 이거 지금 올해 6월이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6월 모의고사 전날이 대통령 선거였거든요. 뭐 이유는 모르겠는데 6월 모의고사부터 다시 바뀌었어요. 다시 기조가. 그래서 이제 이게 그느드 문제인데, 원래 수학은 그느드가 요즘에 잘 안 나오거든요. 다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수열 문제가 쉽게 출제가 되었고, 빈칸 추론 같은 것도 원래 안 나오는데 다시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걷잡을 수 없는데,
종합을 하자면 뭐냐면, 그리고 이제 22번도 원래 수2 문제인데 수1에서 나왔고, 이 문제를 좀 요약하자면 되게 어려운 문제였고, 풀이도 한 4가지 이상 되면서 지식이랑 스킬이랑 발상이 다 필요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결론은 이 수능 트렌드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 학생들이 뭐 예측하는 건 되게 위험하고, 제가 딱 정리하는 건 요 3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과거로 좀 회귀할 수 있는 형태, 옛날에 뭐 2010년대 기출 있죠.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할 수 있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번 행동 강령이 없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상위권으로 갈수록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뭐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뭐 시그마가 보이면 뭘 하면 좋다, 이런 게 있어요. 원래 그런 걸 안 하는 게 오히려 좋다, 좀 유연하게 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입체적인 풀이. 이게 제가 오늘 많이 강조하고 싶은데, 이렇게도 풀 수 있고 저렇게도 풀 수 있고 요렇게도 풀 수 있고 다양하게 푸는 풀이를 익히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수학을 잘해야 한다는 소리인데, 수학을 잘해지는 게 좀 많이 중요한 트렌드로 바뀌고 있고, 이게 올해 트렌드인데 올해 9월 수능이 나와봐야 확정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고2 수업을 한다는 얘기는 내년 수능을 본다는 거잖아요. 내년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차피 트렌드는 선생님의 몫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그냥 주는 대로 열심히 하는 게 좋다. 수능 트렌드가 바뀌고 있지만 그런 것들 제가 알아서 분석해주고 풀라고 하니까 너네들은 그냥 주는 것만 열심히 해라. 이게 기본적인 마인드입니다. 저 같은 수능 강사들의 머릿속에는 올해 뭐가 나올까 밖에 없어요. 뭐가 나올까, 뭐가 안 나올까, 이 생각밖에 없고, 수업 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시험에 나올 것 같으니까 하는 거고,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파이지 좀 약간 깨진 것 같은데 원래 더 잘 되어 있거든요. 이게 자, 선수능만 제 수업은 시즌 1은 7월 13일 날 개강을 해서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10회 동안 수업이 진행이 되고, 시즌 2 같은 경우는 10월 12일 그러니까 중간고사 이후에 개강을 해서 8회 동안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수원 수투를 한 바퀴 돌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일요일 저녁 6시에서 10시 동안 진행이 되고 매 수업 50분 동안 테스트가 있고요. 수업 특징이 좀 중요하겠죠. 당연히 이제 공통 100점을 목표로 하는 수업인데, 그 수학 1 같은 경우는 1학기 때 내신을 많이 봤을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익숙한 상황이라서 수능적인 감각을 길러주고자 수능 문제를 많이 풀게 될 것이고, 그다음 수학 2가 이제 보통 2학기 때 내신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고2를 대상으로 수업한 적이 되게 많아요. 다른 학원에서도 고2 최상위권을 데리고서 고2 여름에 보통 뭘 많이 하냐면 수능 기출문제 어려운 사점을 다 풀리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은 고2 2학기 내신에도 도움이 되고, 자연스럽게 고3이 되면은 또 어차피 수투 또 해야 되잖아요. 그때 좀 잘해지는 편인데, 그래서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게 이때는 지금 고2 대상입니다. 그 대치동 암흑 스킬이라는 게 사실 뭐 별게 없긴 한데 다 알려드리긴 해요. 이런 스킬도 있고 저런 스킬도 있다. 이렇게 하면 빨리 풀 수 있다를 알려드리는데, 그것만 알려드리지 않고 당연하게도 교과서 풀이도 다 알려드리고, 그래서 입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많이 연습을 시켜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수투라는 게 이제 다항함수를 다루는 거라서, 이제 아이들이 푸는 걸 보면은 그래프로 풀거나 식으로 풀거나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게 좀 약간 태어날 때 정해지는 것 같아요. 성향이. 어떤 친구들은 그래프로 푸는 거 좋아하고 어떤 친구는 막 수식으로 푸는 걸 좋아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요즘 수능을 잘 보려면 둘 다 잘해야 돼요. 둘 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다 아이들이 푸는 걸 보면서, 그래프로만 푸는 친구가 있으면 너는 수식으로 풀라라고 제가 시키고, 수식으로 푸는 친구가 있으면 그래프로 풀기 연습을 시켜요. 제가 그런 과정들을 고2 때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게 잘 되면은 고3 돼가지고 되게 편하기 때문에 고2 때 그런 작업들을 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기출문제에 관해서는 좀 어떤 얘기 드리고 싶냐면, 그 아이들이 이제 고3이 되면은 어찌됐건 기출을 많이 접했어요, 이미. 왜냐면은 내신 대비할 때 기출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어차피 고2 내신의 대부분은 수능 특강 아니면 기출문제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고3이 되면 아이들이 기출문제를 잘 안 풀려고 하는 게 다 답이나 아이디어를 외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또 사설 컨텐츠 좋은 게 많잖아요. 여기 뭐 큰 시대인재, 뭐 서바이벌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좋은 컨텐츠가 많으니까 뭘 풀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 결과적으로 잘 됐던 모든 친구들을 보면 통계적으로 고2 겨울까지 수원 수투 수능 기출 웬만한 건 다 풀어본 친구가 제일 잘 됐어요. 고2 때까지 기출을 다 풀고, 어차피 내신 대비 때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고3이 되면 기출 중에 좀 중요한 거 복귀하면서 고3 컨텐츠 있죠. 또 고3 때도 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풀어야 되고, 유명한 학원들의 컨텐츠를 막 풀고 싶으니까 풀어야겠죠. 그런 걸 푸는 게 가장 이제 도움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고2 때는 저는 기출 문제를 많이 풀리는데, 한 2017년만 해도 기출 문제가 많이 누적되지 않았잖아요. 제가 기출을 풀리면 아이들이 다 외우고 있어요.
이거 몇 년도 기출이에요 막 다 외우고 있는 친구도 있었는데 요즘에 워낙 또 시간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 못 외우더라고요, 이제는. 그래가지고 기출을 푸는 것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이래저래 중요합니다. 어차피 고3 컨텐츠는 기출 변형이니까. 물론 혹은 기출에 일단 아이디어를 따오는 게 90%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출 문제를 좀 탄탄하게 풀리겠다라는 게 이 수업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출 중에 이제 어려운 사점은 다 풀립니다. 어려운 사점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매 수업에 50분 테스트가 진행이 되는데 복습이랑 신규 문항을 모두 진행을 하고 시험을 못 보면 재시험을 당연히 보고요. 그다음에 주간지도 나눠줘서 주간지 또 안 풀어져 있으면 풀리게 하고 또 개별적으로 약한 유형도 다 정리해주고 또 조교들도 뭐 서울대 수학과 의대 잘 돼 있겠죠. 이런 것들은 모든 강사들이 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보니까 너무 많은 문제를 풀리는 건 안 중요합니다. 특히 이런 수능을 준비하려면 어느 정도의 상위권이라면 어려운 사점을 다양하게 푸는 연습을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걸 제가 봐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알아서 풀라 이러면 조금 풀다가 막히면 답지 보고 그냥 풀었다고 하고 동그라미 치고 이런 경우도 많고 또 자기가 푼 방식만 고집하는 친구가 많거든요. 그거를 직접 봐주고 피드백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제가 몇 년 전에 깨닫고 그거를 실천을 하니까 정말 잘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조교가 필요한 거고 왜냐면 저 혼자 하기에는 좀 벅찰 수 있으니까. 아이들이 늘어나면 조교가 늘어나고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당연히 카톡으로는 질문 열심히 받아주고 있고 성적표 같은 것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자, 퀴즈 하나만 내보겠습니다. 지금 지읒, 피읒, 시옷, 치옷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뭘까요? 고3들이 많이 하는 말인데 정시 파이터 뭐 시옷이 있으니까 잘 배치하면 정시 파이터 뭐 그런 말 많이 하긴 하죠. 내신 좀 안 나오면 난 정시 파이터야 이러긴 하는데 제로 시작합니다. 제필 삼선이라고 아시나요? 제필 삼선. 그러니까 재수는 필수, 삼수는 선택. 근데 이 말을 누가 하냐면 제가 가르치는 고3 상위권 아이들이 해요. 그러니까 고2 때 모의고사 보면 다 맞고 고3 되면 한두 개 틀리는 잘하는 친구들 있죠. 근데 잘하는 친구들일수록 목표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막 수학이 몰빵하면은 잠깐 탐구가 내려가고 탐구를 또 열심히 하면 국어가 내려가고 막 그러거든요. 고3 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잘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수학을 좀 잘하긴 하지만 재수생이나 N수생에 비하면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학교 다녀야 되니까 시간이 부족하다. 이러면서 재수를 염두하면서 공부를 좀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리트라고 아시나요? 리트? 로스쿨 가려면 리트라는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시험이 좀 극단적으로 좀 머리가 좋으면 잘 볼 수 있거든요. 거꾸로 말하면 5년을 공부한다고 잘 볼 수 없어요. 단기간에 끝내야지 되는 시험인데 수능은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수능을 5년 공부한다고 잘 볼 수 없어요. 절대로 제가 봤을 때. 왜냐면 어느 레벨을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솔직히 말하면 지능이 좀 중요한데 근데 지능이라 말하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저도 지능이 솔직히 높은 편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메꿔야 되냐면 특정 기간 동안에 몰입도로 메꿔야 돼요. 몰입도. 거꾸로 말하면 제 주변에 서울대 수학과 교수님들도 있겠죠. 친구들이 교수가 됐으니까 걔네들이 수능 수학을 풀면 많이 틀려요. 왜냐면 안 풀어봤으니까 많이. 그래서 수능을 막 5년, 6년 준비해봤자 절대 잘 볼 수가 없고 거꾸로 반년 준비하는 건 좀 부족하죠. 어느 정도 기간은 필요한데 이걸 단칼에 끝낼 생각을 해야지 재수를 하면 더 잘 보겠지 되게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수능만의 장점은 고2 여름에 시작을 하니까 올해 수능을 보고 내년에 재수한다는 마인드로 해라.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1년 반 동안 하면 잘 보지 않겠냐. 적어도. 나중에 변명은 안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마인드로 하고 그래서 숙제도 제가 엄청 많이 내주진 않아요. 그냥 4점짜리 잘 선별해서 얘만 잘 풀어라. 이 정도로 제가 낼 거기 때문에 또 검사를 열심히 할 거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뭐 이건 태도에 관한 얘기인데 아이들이 왼쪽 사진처럼 이렇게 팔짱 끼고서 이렇게 저거 다 아는 거네 막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오른쪽처럼 저렇게 꼿꼿은 자세로 수업을 듣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실제 수업을 해보면은 제 수업을 처음 들으면 아이들이 이제 제가 스킬이랑 화려한 풀이를 많이 알려주니까 처음 수업엔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집에 와서 막 떠들어요. 엄마 너 선생님 너무 짱이야 막 이러면서 나 잘해질 것 같아 이러다가 한 2, 3주 공부하면 다시 돌아오거든요. 원래대로. 근데 저희 항상 제가 뭘 노력하냐면 아이들에게 텐션을 끊임없이 올려주고 처음에 그 반짝하는 그거 말고 꾸준히 할 수 있게끔 계속 케어를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태도가 전부예요. 태도. 그러니까 뭐 재수하면 잘 보지 않을까 이런 거 태도가 이제 안 좋은 거고 단칼에 끝내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약간 깨졌는데 제가 말씀드리면은 최대한 결석 지각 같은 건 안 할수록 좋겠죠.
그 공부를 잘할수록 수업 같은 경우에 자기가 만약 꼭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링거를 맞고도 듣는 게 사실 수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최대한 지각 결석 같은 거는 천재지변이 발생하는 거 아니면 안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선생님, 학생, 학부모의 노력이 다 중요하다라는 거. 이건 뭐 실제로 제 모의고사를 보고서 수능에 적중해가지고 기분 좋은 아이들의 카톡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결론을 내자면 그 수능 수학이 트렌드가 또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출을 잘 푸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기출에 모든 트렌드가 다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트렌드 따지지 말고 골고루 푸는 게 중요한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아이들을 다양하게 예를 들면 기하를 잘하면 뭐 다른 걸 잘하게 뭐 A를 잘하면 B를 잘하게 골고루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걸 고2 때 해야지 고3 때 양치기를 잘할 수 있다. 그 고3 때 수능을 잘 보려면 한 8월부터는 1실모를 하면 되게 좋거든요. 하루에 실모 하나씩. 근데 그거는 실력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푸는데도 오래 걸리고 복습하는데 오래 걸리니까 그 레벨이 되려면 고2 때 기출을 탄탄하게 잡아주고 잘해주는 게 중요하고 결정적으로 제가 이번에 여기 다원에서 오픈을 하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다원에서 이제 과학고 내신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수능은 다원에서 요번에 까는 거라서 아마 처음 학생이 많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장점이 있겠죠. 그 다른 학원에서도 제가 의치한 반 이런 거를 이제 중3부터 끌고 간 적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 보통 처음 열면 학생이 당연히 적겠죠. 왜냐면 잘하는 아이들만 좀 선별하는 것도 있고 수업을 좀 타이트하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 소수의 아이들이 약간 쉽게 말하면 뽕을 뽑아 먹거든요. 왜냐면 제가 아이들이 적다고 폐강하거나 뭐 수업료를 올리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거의 뭐 과외하듯이 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처음에 소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되게 기회일 수 있겠죠. 왜냐면 제 피드백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관리를 잘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고2 때 탄탄하게 수업을 하고 늘어지지 않게 끌고 가겠다. 이것이 저의 모토입니다. 아무튼 요즘 수능 수학은 노력만으로 된다라고 바로 못하겠지만 분명히 노력으로 커버되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사례를 워낙 많이 봐서 열심히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얘기해드릴게요. 원래는 고2 모의고사 성적표를 받아서 뽑기로 했는데 근데 이제 항상 저희 모토가 간절하고 근성만 있다면 끌고 가자 마인드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컷이 있긴 한데 다시 얘기를 나누긴 할 건데 내 성적이 뭐 고2 기준으로 3등급 이하여도 정말 근성이 있고 하고 제가 하던 대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상으로만 하지만 그런 아이들에게 따로 당연히 문제를 줄 수 있죠. 필요한 그 학생이 필요한 중화 문제를 줄 수는 있겠죠. 제가 그런 거 다 제 수업을 들으면 챙겨줍니다. 생각보다 착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미지가 수학을 좀 잘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되게 튀고 이제 튀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 되게 차갑다 뭐 이런 줄 아는데 되게 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네. 자, 질문 한 개 정도만 받고 마무리. 네. 그건 아닙니다. 어차피 심화를 할 건데 막말로 제 수업을 뭐 4시간을 들었는데 4시간 동안 이해를 못해도 복습 잘하면 된다 마인드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수토를 아이들이 한 바퀴만 보고 왔다면 근성만 있으면 따라갈 수 있고 제가 최대한 근성을 가질 수 있게 많이 도와드릴 거라서 한 바퀴 정도 보고 오면 따라갈 수 있다 봅니다. 저는. 네. 센 수학 비단계 정도 풀 수 있으면 따라갈 수 있다. 더 많은 질문은 또 나중에 또 받기로 하겠고 제 유튜브를 보여주시면 아이들이 감을 잡아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